어제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만난 70대 할머니의 아들이 한 말입니다. 정기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평소 건강관리도 철저히 하셨다는 할머니. 의사는 간단한 검사 후 놀라운 진단을 내립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최근 많아지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이런 원인으로 응급실에 오는 환자는 드물었는데 지금은 주 3-4건씩 볼 정도로 흔해졌어요. 그 원인은 바로 할머니가 평소 즐겨 드시던 건강식품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국내 주요 대학병원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약 17%가 특정 식품과 복용 중인 약물 간의 치명적 상호작용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위험한 음식들이 대부분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노년층이 즐겨 섭취하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일부는 의료진도 잘 모르는 최신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노인의학과 김모 교수는 대중의 인식과 달리 특정 음식들은 60대 이후에는 양리학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며 경각심을 표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인의학 전문의들이 공개한 60대 이후에는 절대 식탁에 올려서는 안 되는 건강사약으로 변하는 5가지 음식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3번째 음식은 많은 노인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것인데 특정 약물과 함께 섭취하면 72시간 내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함께 공개합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귀중한 지식입니다. 지금부터 60대 이후 피해야 할 사약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음식은 자몽과 자몽 주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가 풍부하고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신 자몽. 그러나 60대 이후에는 이 과일이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몽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물질은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CYP3A4 효소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노년층은 이미 간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이 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등 노년층이 흔히 복용하는 약물 중 상당수가 이 효소에 의해 대사된다는 점입니다. 자몽을 먹으면 약물이 체내에 축적되어 과다 복용과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72세 박모 할아버지가 스타틴계 콜레스테롤 약과 함께 일주일간 매일 자몽 주스를 드신 후 급성 횡문근융해증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했고 신장 기능에 영구적 손상이 남았습니다. 노인의학 전문의들은 자몽은 심혈관계 약물, 면역억제제, 일부 항생제, 스타틴 계열 콜레스테롤 약과 절대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자몽이 든 음료나 식품은 완전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위험 음식은 시금치, 케일 등의 녹색 잎채소입니다. 건강식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녹색 잎채소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60대 이후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 녹색 잎채소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심방세동, 심부정맥혈전증, 인공판막 시술 등으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노인들이 갑자기 많은 양의 녹색 채소를 섭취하면 약효가 급격히 감소하여 뇌졸중이나 폐색전증 같은 치명적인 혈전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부산의 65세 김모 여성은 와파린을 복용 중이었는데 건강을 위해 시작한 녹즙 다이어트 3일 만에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지만 의료진은 이것이 녹색 채소의 과다 섭취로 인한 약효 감소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녹색 채소를 완전히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응고제 복용 중이라면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갑자기 많은 양을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위험 음식은 바나나, 감자, 토마토 등의 고칼륨 식품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혈압 관리를 위해 의식적으로 섭취하는 바나나, 감자, 토마토와 같은 고칼륨 식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되어 체내 칼륨 배출 능력이 감소합니다. 여기에 AC 억제제, 알도스테론, 차단제와 같은 고혈압 약이나 NSAID, 계열 진통제를 복용하는 노인이 고칼륨 식품을 과다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초기에는 무증상이다가 갑자기 심각한 부정맥, 근력 약화, 심지어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대구의 68세 이모 씨는 신장 기능이 약간 저하된 상태에서 혈압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매일 바나나 2개와 감자, 토마토 주스를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러운 전신 쇠약감과 심한 부정맥으로 응급실에 내원했고 검사 결과 심각한 고칼륨 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노인의학 전문의들은 60대 이후
특히 신장 질환이 있거나 특정 혈압약을 복용 중인 경우 바나나, 감자, 토마토, 오렌지, 견과류와 같은 고칼륨 식품의 과다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런 식품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하루에 적정량 이상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위험 음식은 흰밥, 흰빵, 과자류 등의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노년층이 자주 찾는 부드럽고 먹기 쉬운 흰밥, 흰빵, 과자류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데 60대 이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자연스럽게 증가하여 이러한 혈당 스파이크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는 당뇨병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에 따르면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한 65세 이상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최대 1.5배 빠르다고 합니다. 또한 염증 지표가 높아져 만성 염증 상태를 유발하는데 이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경기도의 71세 정모 할머니는 당뇨병 전 단계 진단을 받았지만 식이 조절 없이 기존의 흰밥, 빵, 과자 위주 식습관을 유지했습니다. 1년 후 당뇨병으로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기억력과 집중력도 눈에 띄게 저하되었습니다.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식단을 개선한 후에야 당 수치와 인지 기능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양학 전문가들은 60대 이후에는 현미, 통밀, 귀리와 같은 통곡물로 전환하고 과자나 빵과 같은 가공 탄수화물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당뇨 가족력이 있거나 비만인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음식은 소금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입니다. 편의성 때문에 노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라면, 햄, 소시지, 통조림 등 소금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은 60대 이후에 특히 위험합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신장의 나트륨 배출 능력이 감소하고 혈관 탄력성이 저하되어 소금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고혈압 환자가 아니더라도 60대 이후에는 소금 섭취량을 젊었을 때보다 30% 정도 줄여야 합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고혈압뿐 아니라 신부전, 뇌졸중, 신장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노인이 짠 음식을 과다 섭취하면 약효가 감소하여 혈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인천의 75세 박모 할아버지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으나 매일 라면이나 통조림 같은 가공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약물 조절에도 불구하고 뇌출혈로 응급실에 내원했고 회복 후 식이 교육을 받은 뒤에야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식품영양학 전문가들은 60대 이후에는 가능한 한 신선한 재료로 조리한 음식을 섭취하고 가공식품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특히 식품 라벨을 확인하여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음, 안전한 식이 전환을 위한 실천 방법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60대 이후 피해야 할 5가지 위험식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식단을 안전하게 전환할 수 있을까요? 하나, 약물과 식품 상호작용 점검하기. 복용 중인 모든 약물에 대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피해야 할 식품 목록을 작성하세요. 처방전 약물뿐 아니라 비타민, 건강기능식품도 포함해야 합니다. 둘, 점진적인 식단 변화. 급격한 식단 변화는 스트레스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기보다 한 가지씩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셋, 적절한 대체 식품 찾기. 예를 들어 자몽 대신 다른 감귤류, 고칼륨 식품 대신 칼륨 함량이 적은 채소,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대체하세요. 넷, 식사일지 작성하기. 식사일지를 작성하면 본인의 식습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식품의 섭취 패턴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정기적인 건강검진. 식단 변화 후 주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여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실천한다면 60대 이후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60대 이후 피해야 할 사약이 되는 음식 5가지와 안전한 식이 전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나이나 건강 상태, 복용 중인 약물에 따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모시는 분들은 이 정보를 반드시 기억하고 공유해 주세요.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많이 질문받는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정보는 전문가의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음을 기억해 주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시기 변화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건강연구소 포비코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